아침만 하더라도 뭐 상당히 더 반등할 것 같았는데 실제로 보면 여기 보세요. S&P 500도 그렇고 다우도 그렇고 나스닥도 그렇고 거의 지금 빨간선까지 갔었잖아요. 그러니까 마이너스까지 갔다가 결국 플러스 난감하다 다행인데 실제로 올라간 것도 없어요. 0.2%, 0.17%, 0.27%니까 이걸 반등했다고 얘기하기가 거시기하죠. 지난 금요일 날도 반등은 아주 미미했고요. 월요일 날, 화요일 날 주가가 제법 떨어졌잖아요. 예, 그러니까 죄송합니다. 화요일 날, 수요일 날, 월요일 날 휴장이었고요. 화요일 날, 수요일 날 떨어진 게 비하면 오늘의 반등은 사실상 반등도 아니죠. 그래서 최근에 보면 반등이 약하고 하락은 제법 떨어지는 전형적인 어느 정도 약세장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시장의 특징이 되겠고요. 오늘 섹터별로 보더라도 뭐 에너지 주식, 뭐 파이낸셜 이런 것들 전체적으로 조금 더 내려가는 모습 보이고 나머지 반등을 했지만 반등을 했다고 해봤자 뭐 굳이 뭐 많이 오른 게 없어요. 그죠? S&P 500 0.1%, 뭐 특별히 많이 오른 게 없습니다. 오늘요. 물론 기술주 반등했지만 그게 큰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은 섹터별로도 큰 의미가 없겠고요. 그래서 저 내용 자체가 이겁니다. 미국 주식 3일 만에 반등했지만 소폭에 불과했고요. 큰 의미가 없는 그런 하루였다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이런 식으로 아마 3월 시장, 5월 시장이 이제 끝나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그건 가장 큰 거는 역시 오늘도 결국은 지금 중국과의 마찰은 그대로 가고 있고요. 또 하나의 축은 금리잖아요. 금리가 지금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장기 금리가 떨어지는 거에 대해서 뭐 닭이 먼저냐 계란이 먼저냐에 대한 논쟁은 계속 있지만 중요한 거는 지금 이거죠. 결국은 시장에서의 10년물이 오늘 약간 반등, 장중에 뭐 약간 반등하다가 다시 제자리 왔어요. 반등하다가 제자리 왔어요. 그래서 오늘 주가 아침에 반등할 때 이 반등하는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다시 내려왔고요. 3년물은 오늘도 오히려 조금 더 올라가는 모습 보였어요. 3년물은요. 예, 그래서 조금이라도 올라갔거든요. 그러니까 격차는 오히려 오늘 또 벌어졌죠. 예, 그렇죠? 그러다 보니 우리 섹터를 보면 앞서 뭐 대부분이 다 조금 반등했지만 오늘도 약한 것이 에너지가 좀 약하고요. 그리고 오늘 은행주가 약했잖아요. 은행주 여러분들 아시만 은행주 다 떨어졌어요. 딱 하나 오늘 은행주 중에 강했던 거가 시티그룹만 오늘 좀 강했어요. 시티그룹 아시죠? 시티은행이요. 시티그룹은 오늘 골드만삭스에서 투자 의견을 좀 올려놨어요. 그것은 시티그룹이 상대적으로 소매 쪽에 상대적으로 강하기 때문에 예, 지금의 금리의 좀 이런 하락 이런 거에 대해서 별 상대적으로 괜찮다, 뭐 안전하다 그런 거를 누가 평가했냐? 골드만삭스에서 그래서 시티그룹을 투자기는 상향했어요. 그래서 그게 좀 올라갔고요. 나머지는 다 떨어졌고요. 그래서 보시면 오늘 은행 업종 자체가 1.5%가 떨어 있어요. KBE는 은행 업종입니다. 은행 업종.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섹터로 봤을 때 XRF 같은 경우는 실제로 보면 전체적인 금융 섹터를 큰 대분류고요. 요 KB 같은 건 중분류입니다. 은행 업종만 보는 거예요. 은행 업종이 보면 오늘 1.53%가 떨어져서 계속 흘러내린 건 대부분 비슷하고요. JP모건도 오늘 1.07%가 떨어져서 JP모건도 재미없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시장에 관해서는 뉴턴 어드바이저의 마크 뉴턴 이사는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양반도 꽤 유명한 사람인데요. 주식시장이 바닥 징후가 아직 부족하다는 얘기하고 있고요. 실제로 보면 지수가 2722에서 2735 정도가 되면 지수가 지지가 기대된다는 얘기하고 있는데요. 실제로 보면 지금 이 정도 가끔 부족하고 늘 그렇듯이 주식이 떨어질 때는 언제 사냐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하락을 멈추고 어느 정도 선을 회복했을 텐데요. 지금은 이제 2800이 내려가 있는 상태에서는 2800이 이제 저항이거든요. 늘 기술적 분석이 중요하진 않지만 기술적으로 공부하실 필요 따로 사실 차트 분석을 전 따로 할 필요가 전혀 없다라고 보는 한 면인데요. 의미가 별로 없죠. 근데 어찌되었건 다르게 생각하시는 분들 많은데요. 이것만 가격에 대한 논리는 이것만 보시면 돼요. 결국 저항은 저항선과 지지선을 일치하거든요. 즉 지지선은 저항선이 되고 저항선이 지지선이에요. 그래서 2800이 많은 사람들 얘기하는 지지선 역할을 했기 때문에 이제 2800을 뛰어넘는 것은 저항의 역할을 할 겁니다. 그래서 2800선을 회복의 여부를 관찰해 놨는 얘기를 뉴턴 어드바이저의 마크 뉴턴 이사가 하고 있다고 보셔야 되겠고요. 지금 우려했던 일이 계속 여기저기서 나오고 있습니다. 우려했던 일이 뭐냐면 물론 제가 일관되게 저는 얘기하고 있지만 제 의견과 반대 의견 그를 인정하지 않는 분들도 상당히 물이 많죠. 왜냐하면 모든 사람이 똑같이 생각할 수가 없어요. 주식이건 세상에 대한 판단이건 어떤 이슈가 대해서 다른 생각들을 많이 하는데 지금 보면 예를 들어서 히토류 있죠. 히토류에 대해서도 말들이 엄청 많아요. 히토류가 별거 아니다는 사람도 있고
히토류가 큰일이다라는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요. 물론 그렇죠. 히토류에 대해서 미국도 엄청나게 히토류를 갖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문제가 미국이 오일도 많이 갖고 있지만 원유도 많이 갖고 있지만 많이 캐지 않았다는 거 하는데 이게 히토류가 생산하는데 이게 다소 알려진 사실입니다. 워낙 공해가 또 많이 나오는 거죠. 환경에 대해서 뭐 먼지가 나와서 환경 이슈가 워낙 많아요. 히토류를 개발하는데. 그래서 지금 보면 중국에서 수입을 안 하더라도 중국에서 수출을 막더라도 미국에서 자체적으로 하면 된다 그러고 아니면 다른 호주랑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에서 갖고 오면 된다는 얘기 하고 있는데 현실적으로 보면 지금 중국이 제일 많이 갖고 있는 거죠. 그리고 금액으로는 얼마 안 된다는 얘기도 있어요. 예, 그래서 금액으로 뭐 얼마 안 된다는 얘기를 하지만 실제로 지금 보면 이 히토류 문제를 아주 심각해 보는 데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배런스 같은 데서 기사를 보면 히토류에 대해서 너무 큰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오늘 소개해드릴 CNBC 같은 경우는 무슨 소리냐, 이거 엄청나게 중요한 이슈가 될 수밖에 없다는 얘기하고요. 실제로 히토류를 중국에서 수출을 막거나 그러면 이게 진짜 냉전을 떠나서 서로 다 죽기 살기 가는 거 아니냐, 이런 뭐 비판적인 시각도 워낙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는 뭐 말들이 많아요. 그래서 누가 말이 맞는지는 우리가 알 수가 없지만 실제로 오늘 블룸버그 발에서는 중국이 드디어 대두 수입 있잖아요. 소이빈은 수입을 금지할 거란 얘기까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미 트럼프 대통령은 이제 미국에 그래서 피해를 보는 농가에 대해서 뭐 자금 지원한다 얘기 등등등등 하고 있는데 이게 정말 끝이 안 보이는 이 싸움으로 지금은 진짜 어찌 보면 우리나라에서 뭐 여당 야당이 싸우는 거 그 이상입니다. 제가 보기 이거는 완전히 지저분한 싸움으로 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해서는 안 될 말들을 많이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드디어 중국의 외무성에서는 지금 미국이 이렇게 도발하는 거에 대해서 경제 테러리즘이라는 얘기예요. 테러라고 하고 경제 테러. 예, 그래서 뭐 이건 그대로 여기 나옵니다. 네이키드 이코노믹 테러리즘 이렇게 써 있어요. 여기 보시면 중국 사람이 그냥 그런 표현을 썼는데요. 이게 보면 이거예요. 그래서 요걸 한번 히토리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 뭐 저도 제가 이쪽에 뭐 이런 소재나 이런 쪽에 대해 전문 지식이 없으니까 여러분들 그냥 같이 찍어서 한번 보시면 됩니다. 중국이 히토류 수출 제한 효과 논란은 현재 진행이다. 그래서 뭐 걱정이 있다 없다는 사람이 많은데요. 이걸 보시면 이런 거죠. 숫자로 보면 전 세계 매장량의 35%는 중국이 갖고 있고요. 실제로 생산은 2018년에 70%는 중국에서 생산하고 있고요. 실제로 보면 미국이 있죠. 미국은 실제로 보면 80%를 중국에서 수입을 하고 있다는 얘기죠. 현실적으로 여기다 80% were from China에서 오고 있는데 실제로 보면 매장량입니다. 매장량이 미국도 있어요. 미국도 있는데 중국에 비해서 여기 보시면 40분의 1인가 밖에 안 돼요. 40분의 1 밖에 안 돼요. 이거 이제 내용을 좀 자세히 보시면은요. 그래서 요런 것도 한번 같이 한번 쭉 보시면 될 거예요. 이거 내용 한번 쭉 보시면 되겠고요. 실제로 미국에서 어디서 많이 쓰냐? 이렇게 쭉 나옵니다. 이게 작은 일은 아니다 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첨단 기계도 들어가고 유리에도 들어가고 자동차에도 들어가고 그리고 일부에서 얘기하는 뭐 미국의 그 전투기에도 들어가고 첨단 전투기에도 들어가고 막 들어가는 얘기를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요. 그래서 지금 이것이 장난이 아닐 수도 있다는 주장이 있는 반면에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배런스 기사 이런 거 또 찾아보시거나 또 그런 거 보면 걱정할 것 하나도 없다라는 사람도 있어요. 이런 얘기 있으니까 뭐 여러 가지 있으니까 좀 모르겠죠. 그리고 요건 앞서 말씀을 드렸다시피 지금 다우 주식에 5개만이 5월달에 올랐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다 떨어졌다. 그 얘기입니다. 이렇게 쭉 한번 보시면 되겠고요. 시장에서 이제 요즘 보면 엄청 유명한 사람들의 얘기를 많이 좀 전해드리는데요. 그래서 엊그저께는 이제 또 제레미 시겔 교수의 와튼 스쿨의 시겔 교수도 얘기해드렸잖아요. 시겔 교수는 늘 이런 얘기, 시겔 교수는 이제 주시장에서 나름 긍정적인 시각을 갖고 있어요. 뭐냐면, 오늘 여기서 따로 안 했지만, 시겔 교수는 지금 미국의 주시장은 80% 정도는 지금 결국 트레이드 딜, 무역전쟁이 합의를 볼 것이다. 라는 얘기하고 있지만, 하루가 갈수록 지금 그 확률이 떨어지고 있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언젠가 될 텐데,
지금 당장은 그렇게 쉽지 않다. 지금 시간이 걸리는 걸 답답함을 좀 표명하고 있고요. 여러분 또 바이런 위언 지금은 이제 블랙스톤의 부회장이고요. 예전에 이 양반도 엄청 유명한 모건 스탠리 뭐 수석 전략 뭐 이런 거 했던 사람이야. 투자 전략 했던 사람인데 지금 보면 고참이죠, 고참. 블랙스톤의 부회장인데요. 이 양반은 지금의 무역 전쟁이 리세션도 가져오지 않고 베어마켓도 유발할 가능성이 적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의 현재 주시장의 조정을 지금 보면 정상적인 조정이다. 정상적인 조정이고요. 지금 보면 여전히 괜찮은 모습이다. 뭐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이런 위원도. 근데 바이런 위원에 대해서도 워낙 또 비판하는 사람도 많아. 그럼 네이버나 아마 이런 네이버 뉴스는 많을 것입니다. 그래서 바이런 위원이 뭐로 유명한 분이냐면 예전에 보면 다음에 뭐 2018년, 2019년, 20년에 뭐 10대 전망 뭐 이런 것들 하고 10대 전망 이런 걸 많이 했던 사람인데요. 그때마다 뭐 많이 틀렸다는 얘기도 많이 하죠. 비판하는 사람들은. 그렇지만 저는 늘 그런 일을 했던 사람으로 보면 비판하기는 엄청 쉬워요. 뭐든지. 특히 주식과 관련해서는 비판은 뭐 쉽게 하죠. 입이 열려있기 때문에 막 하는데 그렇게 용기 내서 말할 수 있는 것 자체도 별로 쉽지 않습니다. 지금요. 그래서 저는 그런 걸 다 인정하는데 어찌되었건 지금 이 양반 얘기는 지금 무역전쟁이 리세션이랑 베어마켓에서 유발할 가능성이 적다. 유발 아닐 것이라는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요. 뭐 이렇게 시장을 좀 긍정적으로 보는 분들도 있고 시장을 아주 안 좋게 보는 분들도 있죠. 그럼 반면에 이거는 이제 이겁니다. 이건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주시장이 5년 만에 지금 5월에 팔고 떠났어야 되는 것이 맞다. 실제로 지금 하고 있는 거죠. 그런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이거는 무슨 얘기냐면, 스티펠 니콜라우스에서, 이것도 대표적인 이제 리서치 쪽 하는, 스티펠 증권인데, 여기서는 보면 뭐라고 하고 있냐면, 지금, 베리 바니스터라는 사람은 주시장이 2750이 지금 적정 가치에 근접해 있다. 그래서 뭐 더 이상 많이 떨어지지 않을 거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주시장이 이 양반의 톤도 이렇게 더 이상 좀 떨어지거나 그럴 찬스는 그렇게 크지 않다라는 얘기하고 있고요. 실제로 보면 구겐하임의 파트너스의 스캇 마이너드 이런 사람은 시장을 엄청나게 안 좋게 보는 사람이거든요. 엄청나게 안 좋게 보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미국 주시장이 이제 앞으로 16%더 떨어질 가능성. 그러니까 엄청 무서운 얘기죠. 그래서 이건 보시면 될 거예요. 무역의 긴장 관계가 엄청 더 나빠질 것이다 얘기하고 있고요. 실제로 그래서 지금 무역 전쟁이 왜 그러냐면 지금과 같은 무역 전쟁이 지금 현재 나온 적이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앞으로 엄청 더 떨어질 거다는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16%라면 지금 엄청난 거죠. 그래서 이 16%가 왜 나온 거냐면 이 사람 얘기는 요때 있죠, 요때. 작년에 이게 언제냐면 2018년 12월 24일이에요. 2018년 12월 24일 수준까지 주가 더 떨어질 것이다. 얘기하는 거죠. 아셨죠? 그리고 이제 오늘 공지사항이 하나 있는데, 이거는, 어제 계속 말씀드리지만 저는 없지만 6월 9일 날 한국에서, 여의도에서 저희가 1만 명 돌파 기념 자축연 이런 걸 합니다. 그래서 그런 거 한번 보시면 좋겠고요. 그거 관련해서 뭐 구독이나 이런 좋아요 이런 거 좀 해주시면 여러분들 도움이 되겠고요. 실제로 보면 혹시 이거 보신 분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여기 이제 드디어 공개가 됐어요. 공개돼갖고 저희가 지난 토요일 날 저랑 장수 본부장이 주말 방송할 때 했던 거 있잖아요. 저희가 나름 매도 가격에 저희가 생각하는 매도 가격을 시스템으로 알려드린 거, 저희가 이제 개발한 거로 해갖고 매도 가격을 제시해주는 힌트를 드린다는 거, 그걸 저희가 드디어 이제 거의 다 완성이 돼갖고 했는데 그 가격을 엄청 고민을 많이 했거든요. 이건 하여튼 초기 한 달 반인가 뭐 날짜는 제가 듣고 까먹었는데 이건 한번 하시면 365일 동안 사용할 수 있는 건데요. 나중에 조금 더 자세한 거는, 제가 내일 장우석 본부장이 더 소개를 해줄 텐데, 어찌됐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름을 미주알이라고 정했다고 합니다. 미국 주식에 미친 사람들의 미국 주식 매도가를 알려준다고 해갖고, 미주알인데요. 혹시 이거 미주알이라고 들어보신 적 계신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요거를 하신 분은, 저희가 미국 주식에 미치다 장우석 본부장이 했던 강의, 미래에셋 대우주권에 납품한 가격인데요. 요 25분 만에 끝내는 미국 기업 분석법을 같이
수강권을 같이 드리기로 했어요. 그래서 뭐 상당히 좋은 기회라고 좀 보고 있는데, 여하튼 요거에 관한 자세한 안내는 하여튼 여기에 결제하시면 사용은 6월 9일서부터 같이 시작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 본인의 이메일로 여기에 본인의 이메일로 여기 구독한 그런 서비스를 볼 수 있는 그런 거로 시스템이에요. 나중에 기회 되면 내일 또 아마 보여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내일이요.